공룡 발자국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석유가 없냐? 아마 다 지나가는 거 아니냐 공룡이. 근데 공룡이랑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킥스 카페가 오픈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다녀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아, 커피? 괜찮았어요. 아인슈페너 맛있었습니다. 진짜 네. 맛있죠. 커피 맛은 보장을 하고 이제 또 서울에는 현재는 없는 공간이거든요. 이제 디자인 보셨죠? 아예 넓고 막 우주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 같은 때 강남에 나들이 나오시면은 한번 경험해 보러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어떤 배지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은 질문한 사람이 있군요. 예, 네. 오늘은요 간단합니다. 암모나이트예요. 평소에 하는 배지들보다는 좀 작긴 한데요. 짜잔 짜잔. 보이시나요? 이번에 어. 학회 가서 사왔어요. 아, 이번에. 신상 아, 배지군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암모나이트 그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죠. 그렇죠. 네. 원래부터 중생대를 대표하는 거 다들 공룡을 생각하시는데 학계 내에서는 중생대 하면 사실은 암모나이트 고생대하면 삼엽충이죠. 그렇죠. 네, 공룡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네. 그러니까 중생대 화석 중에서 사실 공룡보다 더 중요한 게 암모나이트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층을 나누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또 암모나이트거든요. 네. 오. 암모나이트가 각 시대마다 진화를 해가지고 새로운 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암모나이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백악기의 어느 시기를 정의를 할 때 그 화석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생대가 사실 세 개의 시대로 나뉘잖아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쥐라기, 백악기예요. 네. 그래서 쥐라기가 맨 마지막 시기인데 쥐라기가 제일 길어요. 거의 한 1억 년 동안 계속 됐었는데 그때 암모나이트가 제일 번성했었어요. 백악기의 세부적인 시대를 나눌 때 암모나이트를 많이 써요. 그 암모나이트가 또 번성할 수 있었던 게 당시 지도가 달랐잖아요. 대륙들이 한 군데 뭉쳐져 있다가 쥐라기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분리가 돼요. 북반구에 있는 대륙이랑 남반구에 있는 대륙이랑 이렇게 갈라지면서 테티스해라고 얕고 따뜻한 바다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바다다 보니까 되게 얕아요. 맞아요. 수심이 깊어봤자 한 200m? 얕다 보니까는 물이 금방 데펴지잖아요. 네. 햇빛에 의해가지고. 되게 따뜻하다 보니까는 뭐가 번성을 하냐면은 해양성 플랑크톤이 번성을 해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성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먹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암모나이트예요. 그래서 암모나이트가 번성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암모나이트를 잡아먹는 해양 파충류도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테티스에 살았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양성 플랑크톤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죽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가 된 거거든요. 보통 석유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룡. 공룡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공룡 썩은 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룡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의 70%는 중생대 때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플랑크톤이에요. 우리나라에 공룡 발자국 화석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게시물에 공룡 발자국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석유가 없냐? 아마 다 지나가는 거 아니냐 공룡이. 근데 공룡이랑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네. 20세기 초반에 네. 미국에 만들어졌던 석유 회사가 있어요. 싱클레어. 네네네. 로고가 용광류예요. 네. 목긴 공룡. 맞아. 근데 그게 이제 로고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석유의 대부분이 중생대 지층에서 나오다 보니까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물이 사실은 일반인들은 아모나이트 잘 몰라요. 맞아요. 뭘 하겠어요? 공룡으로 공룡. 올리죠. 네, 공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룡 중에서 뭐 목긴 공룡이 제일 보기가 좋으니까 그걸로 했는데요. 네. 이 회사에서 공룡 관련된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후원도 해주고 자기네들 굿즈 다 자기 그 로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룡.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공룡 썩은 물이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한번 심어진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생각들은 다시 바로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올해가 사실 공룡 연구 200주년이기도 하지만은 조류가 새가 공룡 안에 포함이 포함이 된 된 지 40주년이 된 해요. 이거 얘기해 주면 사람들 사실 좀 놀라요. 국민학교 시절에는 이런 가설이 없었던 것 같아. 최신 가설이냐 하는데 40년이나 된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공룡 튀김을 먹기 시작한 지 40년이 됩니다. 공룡 튀김 40주년에 이게 네이처의 논문이 나왔었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10년 전에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와 신기합니다 하고 지금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오늘은 또 뭐 이런 공룡이 다 있어. 최종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류. 조각류만 남았어요. 그래서 조각류 하면요, 뭐 대체로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공룡 좋아하세요? 물어보면은 조각류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라는 건 있긴 있다는 소리네요. 가끔 가다가 공룡 팬들 사이에서 그나마 좀 인기 있는 조각류가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친구죠. 이 아, 친구. 나치 이거요. 네, 이 주라기 월드도 나오죠. 이 친구인데
이름 모르실 거예요. 파라사우롤로푸스예요. 잘생겼네요. 아 잘생겼죠. 약간 포마드 헤어 같이. 네, 뼈로 된 벼이에요. 그래서 벼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요 장난감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95년도에 듀라기 공원 2편 잃어버린 세계가 개봉했을 때 네. 네. 그때 나왔던 정식 아. 굿즈예요. 장난감.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방정맞게 원래 걸어다니나요? 천천히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재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약간 뭐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 저기 초인종 들고 도망가는 그래서 원래 소리도 나야 되는데 네. 아. 집에서 하도 누르고 놀아가지고 네. 소리가 지금 안 나와요. 네. 대부분은 사실 조각류 하면은 파라사우롤로푸스 아니면 그나마 조금 사람들한테 좀 알려진 게 이구아노돈이라는 또 이구아노돈은 들어본 적 들어봤어요. 이구아노돈에 대해서도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류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도가 좀 떨어져요. 조각류 하면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만화에서도 항상 육식공룡의 먹이로 아, 나오고 네. 도망치는 용도로 나오고 사실 조금 이제 조각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얘네들 딱 모아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뭐가 특별한지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얘네들 딱 봐도 그냥 너무 평범하게 생긴 물이에요. 근데 맞아요. 자세히 보면요, 네. 얘네들도 재미난 특징들이 있긴 있어요. 그나마 좀 독특한 얘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오리주둥이 공룡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네. 오리주둥이 공룡이 사실은 조각류의 한 물이에요. 아, 네, 조각류의 한 물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적인 조각류들을 모아봤어요. 사실 이름 쓰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이름 다 붙여놨잖아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좀 특이한 게 이제 오우라노사우루스라는 공룡도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백악기 말에 굉장히 번성을 해요. 사실 쥐라기 말에는 목긴 공룡이 번성을 했다면은 백악기 말에는 뿔공룡이랑 얘네가 제일 많이 번성을 해요. 그래서 네네. 어느 나라에 어느 지층, 백악기 시대 지층에 갔어요. 네. 네. 딱 집어넣고 동전 던지기를 해요. 머리가 나오면은 조각류, 그 꼬리가 나오면은 뿔공룡이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맞아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뿔공룡이 많거나 조각류가 많거나. 와, 네. 진짜?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공룡 발자국 화석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의 80% 이상이 조각류 화석이에요. 아. 근데 되게 중요한 공룡들이긴 했어요. 아이, 그럼요. 나태주 시인도 그럼요. 그러셨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아,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아, 사랑스러워. 오늘 시간 지나면요, 조각류 팬들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조각류 되게 좋아합니다. 조각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세조자예요. 발각자 네. 해가지고 새 발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하지만 얘는 새와 관련이 없죠. 새와 관련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발을 보면은 약간 새랑 비슷한 애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약간 발에 살찐 새처럼. 네. 아, 그러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통통한 발이. 닭발 마냥. 그러니까 오늘날의 새들은요, 발가락이 얇아요. 얘네들은 사실은 진화 과정 중에 몸이 막 비대해지게 커지면서 몸을 지탱하기에 좋은 다리는 약간 기둥형의 다리예요. 발가락이 다 짧아져요. 나중에. 코끼리 같이. 코끼리처럼요. 근데 코끼리만큼 짧아지진 않아요. 근데 꽤 많이 짧아지고요. 그래서 새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 네. 굉장히 커요. 지금까지 소개된 다른 공룡 분류군들과 마찬가지로 시작은 항상 작아요. 그래서 조각류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작았다. 작았어요. 초창기에 등장했던 조각류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야, 요건 한 고양이만 하나요? 리트리버만한 정도의. 그래서 이 공룡 같은 경우는 나노사우루스라고 하는 아우. 공룡이에요. 작아서 예, 나노사우루스. 작아서 나왔어요. 귀여워. 그래서 원래는 여러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니엘로사우루스, 오스니엘리아 여러 개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그냥 다 같은 공룡이었어요. 다 묶어서 나노사우루스라고 부르고요. 보면 그렇게 특징이 뭐 많지는 않아요. 초창기 공룡들은 항상 다 보면은 다리 길고 두 발로 걷고 보시면 원시 깃털이 덮여 있는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죠. 이거는 이제 조각류의 이전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공룡들 보면요, 깃털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조각류도 원래 나중에 등장한 얘들은 비늘 화석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깃털이 없어요. 초창기에는 깃털이 있다가 몸집이 커지면서 깃털이 이제 퇴화하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몸집이 또 큰 동물들 같은 경우는 부피 대비 면적이 좁잖아요. 네. 그래서 체온을 잃기가 되게 힘들어요. 과열돼서 죽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깃털이 퇴화하는 쪽으로 진화한 게 아닌가. 오늘날의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코끼리 그렇군요. 조상도 원래 옛날엔 털이 많았겠지만 네. 네. 지금은 털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조각류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초창기에 등장했던 조각류들의 습성 생태가 토끼랑 되게 비슷했을 걸로 지금 보고 토끼요?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얘네들이 처음에는 막 땅굴도 파고 땅굴에서 새끼도 키우고 새끼도 많이 낳고 이러거든요. 아, 진짜? 네. 그 얘네들이 팠던 땅굴도 발견이 돼요. 오. 그 안에 이렇게 잘 파보면 안에 새끼 공룡의 뼈들도 나오거든요. 물론 종마다 조금씩 달랐겠죠. 근데 분명히 이제 다른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꽤 많은 양의 새끼를 낳았을 거고요. 네. 그리고 다리가 보면 긴 편이긴 한데 그렇게 막 빨리 달리는 또 동물은 또 아니에요. 적당히 빨리 달리는. 토끼도 사실은 적당히 빠르거든요. 토끼가요? 많이 빠르진 않아요. 그냥 사람이 많이 느린
아닌 거죠? 사람은 대신에 속도를 포기한 대신에 오래 달리기를 할 수 있게끔 아. 진화한 유인원이고요. 네네. 토끼 보면은 사실 사람에 비하면 빠르긴 한데 빨리 달리는 초식동물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또 그렇다 보니까 많이 잡아먹히죠. 근데 또 개체수가 유지가 되죠. 새끼를 많이 나니까. 근데 얘네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활을 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재미난 특징을 갖고 있는 원시 조각류들이 있어요. 뭔가요? 원시 조각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힙실로포돈이라고 하는 종류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에 발견이 됐던 동물이고요. 초창기에 연구됐던 조각류예요. 그래서 발이 굉장히 새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발가락이 되게 얇아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처음 연구를 하신 분은 그 얘네 발을 디딜 때 사용하는 새 발가락이 있고 네. 발가락이 하나 더 있어요. 뒤쪽에. 네. 이게 앞쪽으로 휘어지는 줄 알고 새처럼 이렇게 나무가지에 앉아서 생활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뭔가 잡기에 적합한 뒷다리 구조는 아니어가지고요. 네. 지금은 그냥 오늘날에 뭐 사슴이라든지 고라니처럼 이렇게 막 땅 위를 뛰어댕기는 그런 초식동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게 이 공룡이 뼈를 보잖아요. 그러면 갈비뼈 쪽에 뭐가 있냐면은 뼈로 된 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인터코스탈 플레이시라고 불러요. 왜 저렇게 판이 생겼지 뼈에? 저게 또 뼈예요, 사실. 네. 뼈 판들이 갈비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 포개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게 사실 몇 가지 그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네. 일단은 뼈로 된 판이니까 네. 뭐 골편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갑옷공룡의 골편이랑 비슷하니까 네. 방어 용도였을 것이다라고. 아, 이런 거다. 육식공룡이 이렇게 물었을 때 갈비뼈 사이로 이 이빨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못 들어가게 못 그냥 들어가게끔 딱 했을 막는.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갈비뼈 사이 이빨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폐가 터질 그렇죠. 거 아니에요. 어.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방어용. 방어하는 용도로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분은 없어요. 아니구나 역시.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네. 저게 보면은 몸을 보호하는 용도였으면은 저게 피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저거를 이제 썰어 가지고 학자들이 미세 구조를 한번 봤어요. 재미난 구조가 나왔어요. 뭐죠? 어떤 구조냐면은 샤피 섬유라는 구조들이 나왔어요. 샤피? 이게 19세기에 영국의 해부학자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윌리엄 샤피라는 분이 그걸 처음 발견해가지고 이게 네네네. 뭐냐면요. 근육이 또 뼈에 붙어 있잖아요. 네. 네. 뼈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랑 뼈가 만나는 거 여기 힘줄이 있어요. 네. 네. 힘줄은 섬유로 돼 있어요. 그게 뼈에 붙어야 되니까 잘 붙어야 되기 위해서 그 섬유가 뼈 안으로 침투를 해요. 침투된 섬유의 흔적이에요. 샤피 섬유가. 뼈를 썰어서 보면요, 이 섬유질 구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섬유가 침투했던 선들이. 그래서 그 선들을 보면요, 이 근육이 어느 방향으로 뻗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봤더니 여기에 겉면에 샤피 섬유들이 막 발달돼 있는 거를 학자들이 찾았어요. 뼈판 위에 바로 피부가 있는 게 아니라 뼈판 위에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을 보호하려면은 네. 아, 근육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육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째서? 두 번째, 세 번째 가설이 있어요. 뭐냐면요. 얘네가 이제 빨리 달리는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을 뻣뻣하게 만들려는 용도였을 것이다. 딱 잡아주고 그쵸 그쵸. 가야 되잖아요. 런닝할 때도 배에 딱 힘주고 네. 달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세 번째 가설이 뭐냐면은 아마 이게 숨 쉬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보는 거예요. 이게 근육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룡은요 저희랑 숨 쉬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숨을 쉴 때 횡격막에 도움을 많이 그쵸. 받아요. 위랑 폐가 있는 쪽이랑 밑에 내장이 있는 있는 쪽 사이 그 가르는 막이 있죠. 가르는 막이죠. 그 횡격막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먹는 갈미기살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맞아, 횡격막 맞아. 근육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위에 흉부 안에 압력 변화를 줘가지고 네. 폐가 자연스럽게 팽창하고 수축하게끔 하거든요. 이게 포유류들이 그렇게 숨을 쉬어요. 네. 포유류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숨 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숨 쉬어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근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갈비뼈 주변을 덮고 있는 근육들 있죠. 네. 몸통의 근육을 가지고 흉부를 쥐어짜요? 쥐어짜요. 쥐어짰다가 아. 펌프질을 해요. 그러니까는 산소를 쓰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네.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공룡은 그런 식으로 호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잘 쥐어짜게끔 해주는 그런 근육 부착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판들이.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가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가설 두 가지 다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 공룡이에요. 예, 이제 원시 조각류들이. 저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 몇 종류들이 또 추가로 발견이 됐고요. 보통은 수각류 쪽에서 나오긴 해요. 네. 조류랑 가까운 애들일수록 조류들도 그 구조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수렴 진화의 어. 결과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예, 그래서 작은 공룡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을 것 같지만은 특이한 뼈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었다가 조금씩 커져요. 네. 이제 원시 조각류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몸집이 커진 얘들을 이제 이구아노돈 류라고 불러요. 오. 영어로는 이제 이구아노돈시아. 그래서 이구아노돈류의 그러니까 쥐라기 때 얘네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얘네들 중에 좀 그나마 좀 잘 알려진 게 이제 캄프토사우루스라는 캄프토사우루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평범하게 생겼어요. 진짜 그냥 연구도 많이 되긴 했지만은 인지도가 높은 동물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스탠다드고요. 네. 여기서 약간 이 베리에이션들이 생겨요. 어. 진짜 평범하죠. 여기서 꼬리만 좀 길어진 얘가 있어요. 오. 네. 많이 길어졌는데요? 네. 얘는 테넌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딱 봐도 꼬리가 특징이죠. 네. 이 테넌토사우루스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은 힘줄 도마뱀이에요. 네. 힘줄? 힘줄 도마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꼬리가 기니까 꼬리 도마뱀이나 이렇게 이름을 붙일 법도 한데 네. 저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네. 꼬리가 굉장히 일단 길어요. 몸 길이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꼬리가 길기 때문에 보통 오늘날의 파충류들 보면 꼬리가 되게 유연하잖아요. 네. 네. 어째도 꼬리가 유연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 꼬리는 되게 뻣뻣했어요. 맞으면 아팠겠다. 아 그죠? 꼬리 양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뼈로 된 힘줄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 구조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걸 연구하신 분이 네. 힘줄 도마뱀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 저 공룡이랑 같이 나오는 육식 공룡들이 있죠. 아마도 서로 싸울 때 쓰지 않았을까. 네. 동족 내에서 경쟁할 때도 썼겠지만은 저렇게 튼튼하고 뻣뻣한 꼬리면은 선정을 무찌를 때도 분명히 썼겠죠. 그쵸. 뭐 이렇게 생긴 일도 있고요. 또 다른 베리에이션이 있겠죠. 네. 여기서 꼬리 다시 짧아지고 머리가 커진 얘도 있어요. 얘 좀 아쉽다, 비율이. 머리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비율. 목 디스크가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작은 공룡이긴 해요. 얘는 큰 개만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잘목세스라는 그 공룡인데 이름도 잘못됐네. 잘목세스. 다음 조각류는 오우라노사우루스라는 네. 공룡이고요. 종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니제르엔시스예요. 니제르엔시스. 니제르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발견된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면은 목이 굉장히 좀 약간 길죠. 네. 길쭉하고 주둥이도 조금 넓적한 편이고요. 저도 저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스테고사우루스의 그거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스테고사우루스의 골판은요 피부 안에 있던 뼈 조각들이 커진 거예요. 부채처럼 스테고사우루스. 저거는요 피부에 있는 골편이 아니에요. 저거는 척추뼈의 윗부분에 그 돌기가 있거든요. 정말 감자탕 드시면은 척추뼈 위에 이렇게 약간 돌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척추뼈예요. 얘는 어디 갔다가 한번 구르면 안 되겠죠. 야, 뼈가 다 여기 부러지겠죠. 그러니까요. 네. 감자탕집 사장님들은 진짜 좋아할 만한. 아니 근데 저 위쪽에는 뜯어먹을 게 별로 살이 없을 거예요. 없지 아마 저기 않을까요? 피부로 그냥 덮여 있어가지고 네. 과시용 장식이에요, 저게. 아. 네. 공룡에게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들은 다 아마 성선택에 의한 결과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보고 있어요. 저런 애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조각류를 볼게요. 얘는 드리오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던 나노사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네. 얘는 특이하게도 손이 되게 작아요. 그러네요. 진짜 너무 너무 작은데요? 뭐 팔을 거의 안 썼겠죠. 그러니까 네. 손이 작아진 케이스가 저 공룡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슴만한 동물입니다. 반대로 손이 작은 얘 다음에 보여줄 만한 거는 손이 큰 놈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세요. 얘예요? 야,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 예. 얘 UFC 하면은 아니 근데 그냥 손이 큰 애가 아니야. 그냥 큰 애 아니에요? 앞다리가 굉장히 일단 강건하죠. 되게 막 튼튼한. 얘가 이제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이구아노돈류를 대표하는 동물이에요. 아니 너무 극단적으로. 폼 자체도 한 대 때리려고 야이씨 이거 하는 폼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저 맞으면은 그냥 내장 파열 될 것 같은데. 이게 덩치만 봐도 코끼리만한 동물이에요. 굉장히 큰 동물이고요. 네. 학계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초식 공룡이에요. 오. 그래서 이게 올해가 공룡 연구 200주년인 게 네. 처음으로 학명을 얻게 된 게 이제 메갈로사우루스라는 맞아요. 공룡인데 메갈로사우루의 턱뼈. 네, 맞아요. 턱이랑 그다음에 골반 좀 나오고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걔는 육식 공룡이고요. 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구아노돈이 학계에 보고됐어요. 어. 그래서 내년은 이제 이구아노돈 200년인데, 그래서 이구아노돈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다음에 저기 공룡 연구사 제가 말씀드릴 때 얘기는 하겠지만은 재밌는 게 이 공룡의 좀 보시면 특징이 앞다리인데 네. 발 보시면은 엄지 보이세요? 엄지? 네. 엄지가 뾰족하죠. 네. 스파이크형 엄지를 갖고 있어. 엄지가 아예 그냥 저렇게 하나의 그 꽃갈형 뼈로 변형이 됐어요. 처음에는 저게 어디 붙는지 몰라가지고요. 코 쪽에 붙었던 적도 있어요.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어. 그래서 코프저처럼 보고를 지금 이제 손이라는 게 이제 확실히 밝혀졌고 꽤 커요. 저 스파이크가 뼈만 보존된 게 한 이 정도 이거만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각질
덮개가 있었겠죠.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문제는 어디에 사용됐냐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왜 저렇게 진화했을까? 아, 일단은 뾰족하고 찌르기에 좋은 물건이니까 몸을 방어할 때 쓰지 않았을까? 육식 공룡이 오면은 이걸로 이렇게 찌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끔 이제 옛날 공룡 책들을 보잖아요. 육식 공룡 목을 이렇게 이러고 찌르고 있는 이구아노돈의 모습이 가끔 나와요. 아. 육식 공룡 고통스럽게 이러고 있고, 아 물론 이제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썼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근거리에 이렇게 찌를 수 있는 무기면은 이미 찌르고 있을 때 이 육식 공룡은 이미 얘 목을 물고 있었겠죠. 마지막에 이제 쓰는 용도였을 거고요. 그럼 평소에는 어디에 썼을까? 코 파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코 파다가 이제 피가 나겠죠. 이제. 저 본격적으로 파지 않는 한. 그래서 오늘날의 조류를 보잖아요. 네. 저렇게 그 스파이크형 발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꿩. 아 맞아. 그 뭐라 그러지? 가시같이 생겼어요. 네. 아. 물론 이제 이 꿩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호랑이가 싸우기 위해서 싸는 거 아니고요. 네. 다른 꿩을 만났을 때 싸울 때 그걸 써요. 닭도 갖고 있어요. 닭도 있어요? 닭도 있어요. 꿩과에 해당되는 새들이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아마도 같은 종의 다른 개체끼리 이렇게 싸울 일이 있으면은 큰 앞다리로 껴안고 이걸로 찌르면서 싸우지 않았을까? 이야. 아 물론 싸울 때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디 가려울 때도 긁을 때도 썼을 거고. 아 진짜 시원하겠다. 아, 그죠, 완급 그죠. 조절 잘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긁을 수도 네. 있고. 맞아요. 아 그죠. 코도 파고 뭐 눈곱도 떼고. 눈곱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눈이 박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구아노돈을 끌고 줄 수도 있고요. 여러 마리가 이게 일렬로 서가지고 등 서로 긁을 이렇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뭐지 코끼리 같은 경우는 상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무 껍질 벗겨서도 먹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나무 껍질 벗겨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는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우리 오늘 최종 편이잖아요. 네. 한 편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빨리 할게요. 아무튼 이거는 보시면 이게 스파이크형 엄지를 갖고 있다. 앞발이 되게 특이해요. 보면은 앞발가락은 사람처럼 5개예요. 일단은 엄지발가락은 무기 혹은 뭐 긁는 용도로 썼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붙어가지고 발가락 끝이 발굽처럼 변해 있어요. 그래서 저걸로는 이제 이렇게 몸을 디딜 때 썼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재밌는 거는 5번째 손가락이에요.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저게 마디가 많고요. 되게 유연해요. 유연하다고요? 저게 아마 여기 식물을 붙잡거나 할 때 쓰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아 휘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잡혀요. 이렇게 사람 엄지처럼 저기가 딱 이렇게 접혀요. 나머지 발가락은 다 이렇게 뻣뻣한데 이게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물건을 잡는다든지 할 때 아마 새끼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지 이렇게. 않았을까 좀 보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쟤네가 또 그 지금은 이제 4발로 걷는 모습은 나오긴 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2발로도 걸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육식공룡을 만났을 때 도망칠 땐 2발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런 발자국들이 있어요. 4발로 걷다가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2발로 걸어서 남겨진 발자국도 나오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 또 이구아노돈이 어렸을 때는요 네. 앞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2발로 걸어요. 그게 가능한 게 몸무게가 또 가벼우니까. 네. 가능하고 크면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앞다리가 길어져서 이렇게 몸을 딱 지탱하는 아. 저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렇군요. 손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오. 저 친구가 이구아노돈입니다. 이구아노돈 다음에 이제 등장한 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